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청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미리 녹음을 해놨습니다.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것이 너무 그분의 수면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은 녹음된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존청 변호사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격리 생활 마쳤고요. 이제 사회에 나온 지 사흘째 됐습니다. 사회에 나오고 그렇게 격리 기간이 끝나게 되면 행정적인 처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끝나기 전에 구청에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격리 기간 중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시시때때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차 연락도 오고 또 불시에 뭐 찾아와서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뭐 앞으로 뭐 이틀 나왔는데 뭐 고생하셨다 하면서 그 이후에 뭐 인스트럭션을 주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건소에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코로나 테스트 받기를 권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간 격리 기간 동안에 쌓였던 그런 쓰레기라던가 이런 폐기물들은 공무원 그 구청에서 약속을 잡아서 나와서 치우니까 그런 것들 뭐 협조해 달라, 뭐 이런저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그러나 아주 또 뭐 강제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었었고요. 뭐 잘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역시 한국은 한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한국의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뭐 식당이나 상점들 다녀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셨어요? 이게 제가 지난 화요일 정오부터 바로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간으로 지금 이제 목요일 오전이니까요. 어제 그제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거는 굉장히 다들 자발적으로 잘 하고, 그리고 다들 권장하고, 이거 뭐 안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면 일상생활이 뭐 코로나라고 해서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그러면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식당이라던가, 식당도 뭐 다 열었어요. 뭐 전혀 투고만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뭐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다들 그런 약속들 큰 부담 없이 하는 그런 느낌이고, 뭐 상점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 있는 이런 상점들 다 연 상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오면 많이 하는 일정 중에 고객 미팅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고객들이 이렇게 미팅을 제가 제안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뭐 미국에서 이제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되도록이면 뭐 대면 미팅보다는 화상이나 이런 쪽을 더 서로 원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뭐 뉴스를 봐도 뭐 국내에서는 확진자 수가 뭐 데일리로 한 10명, 20명 이내인 걸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뭐 자발적으로 컨트롤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존청 변호사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인포메이션 전해주고 계십니다만, 여기서 한국 나갈 계획이 계신 분들 한국 소식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 한국 같은, 여기서야 뭐 개인적으로 각자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럴 기회는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같은 그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지하철 타보셨어요? 어때요? 예, 지하철도 한번 타봤는데, 근데 제가 지하철 탄 건 물론 굉장히 붐비는 시간은 아니어서 그걸 체감하진 않았지만, 뭐 궁금했었던 거는 뭐 지하철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붐비고 이런 그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게 불가능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또 따로 뭐 규제를 하거나 그러진 못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마스크 쓰는 것들 뭐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하철인지 어떤 대중교통을 탈 때 사용할 때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있으면은 바로 그 안에서 마스크도 판다네요. 그러니까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만큼 뭐 좀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곳곳에 뭐 공공 장소에는 뭐 손 소독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항상 어디 가건 비치되어 있는 거를 보게 되고 또 개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달라라는 그런 인스트럭션 권유 사항들이 곳곳에 그런 안내문들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이 모처럼 한국 나가시니까 한국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이제 제가 원래는 그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의 이 성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좀 다혈질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그 뭐 어떤 면에서는 의견 주장이 세서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다른 뭐 일본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그런 그 민족성을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미국에서라면 이와 같은 자발적인 협조가 문화적으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걸 보면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인식이 많이 미국화되거나 헌진화되거나 그러셨네. 예전처럼 약간 배타적인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이제 드문 경우가 되겠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네. 언제쯤 돌아오실 예정이세요? 제가 2주 격리 마치고 2주 일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뭐 이번에는 특히 또 오랜만에 제가 평상시에는 뭐 거의 격월로 한국 나와서 일정을 보내다가 지금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챙길 것들이 많아서 일정이 좀 유동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근데 좀 비도 많이 와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습하기도 하지만 일정 빨리 마치고 또 들어가야죠. 되게 왜 한국 나갈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해서 나가지만은 또 나가서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빨리 또 돌아오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항상 한국 나오는 거를 좋아하고 왜냐면 워낙에 또 내 나라고 편안하고 또 사람들이 친절하니까 이제 나오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미국에 가서 산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미국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좋다가도 한 사흘 나흘 정도 일정 보내고 나면 이제 피곤하기도 하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좀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뭐 할 일도 많고 좀 또 게다가 이제 한번 나올 때마다 이런 격리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나온 김에 좀 여러 가지를 바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첨언한다면 제가 사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볼 때 한국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적어도 이 코로나 대처에 관해서는 정말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모범이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직업으로서 하는 일이 이런 한국의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진출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법률 이런 서비스,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저의 일인데 뭐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만 고객들과의 미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체감하는 게 이와 같은 그 미국에 관심을 갖는 그 한국인들이 기존의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 문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호감 내지는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다소 훼손된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또 미국이 말하자면 어떤 뭐 1등 국가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또 극복하고 또 정리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쪼록 이게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맞아요. 네, 아마 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 스티뮬러스에 대한 업데이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뉴스는 보고 계실 텐데 뉴스 보시면서 많이 답답하시죠? 네, 이게 뭐 예상했던 바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특히 이제 이게 직접 이 국민들에게 또 교민들에게 바로 체감하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기대 섞인 뭐 바램 그리고 전개 상황들을 그런 면에서 지켜보는데요. 지난 일주일을 놓고 보면 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굉장히 혼재됐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한 데일리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하나하나 뭐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업데이트된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고했다시피 지금 정상적인 일정에 따르면 이번 회기가 이번 주 말로 끝나거든요. 3주간의 이 회기가 끝나고 다시 또 리세스가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가장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최근에 바로 어제까지죠.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회기 내는 아니더라도 이게 뭐 회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타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뭐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한 그리고 양당의 입장차가 굉장히 갈렸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00불 연방정부 실업수당의 연장에 대한 건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접점이 찾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지난 민주당의 입장은 굉장히 그동안 완고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에 비해서 어쨌거나 좀 양당의 협의를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는 뭐든지 가져오면 이제 뭐 양당이 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백악관에서는 동의하려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공화당의 입장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공화당은 뭐 길게 얘기를 하자면 뭐 실업수당 연방정부의 연장 그 보조 프로그램 연장 자체를 반대하다가 그게 이제 200불 뭐 거기서 이제 또는 뭐 직전 임금의 70%까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화요일 상원의 그 원내대표 미치 매커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 600불 연장안을 포함해서 이 전체 패키지에 대해서 서포트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화당 쪽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그 실업수당 관련해서 목요일이었었나요? 그 공화당에서 그 힐스 액트 상에 전체 패키지 상에 그 실업수당 부분만 먼저 통과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이 또 민주당에서 퇴짜를 받았고 또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장군 멍군 한 건데 히어로즈 액트 상에 민주당이 제안을 했었던 5월 중순에 나왔던 그 히어로즈 액트 상에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하자. 왜냐하면 7월 말에 이게 만기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서로 통과가 안 됐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절충안으로서 또 백악관은 이게 협상이 지연이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만기 1차 그 600불 지원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만기가 되다 보니까 일주일간 또는 주간으로만 연장하는 이와 같은 임시법을 통과하자라는 걸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교착 상태에 빠졌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백악관의 그 입장에 공화당의 이 원내대표가 어떤 그 동의의 의사를 나타낸 게 이제 지난 화요일에 사항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수, 목, 금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좀 프로그레스가 나오면 나머지 그런 사안들에 대한 것도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실업수당이 타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맞물려서 타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600불 얘기를 전폭적인 지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를 갖고 언론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양보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부분적인 합의보다는 포괄적인 합의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일이 되지 않으면 현재 그 발표가 나고 전폭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당의 어떤 협상 전략에 있어서의 뭐 차이 내지는 그런 그 방식일 텐데, 민주당은 이걸 전체 패키지로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그 각각의 법안의 내용들이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력을 상실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고, 또는 뭐 이게 어떤 이런 식의 패시브한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인 그 구제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하나하나를 피스밀로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향후 이제 곧 다가오는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공화당보다는 좀 더 확실히 더 절박한 또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성을 더 공감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오히려 좀 민주당과 백악관이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수당에 대해서 참 그 안에서도 말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맥커넬 그 원내대표도 처음부터 얘기한 게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내세운다 해도 이게 우리 공화당 상원의 모든 의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중에 대략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의원들은 어떠한 식의 구제안이건 반대할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뭐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의견이 여러 갈리는 것 중에 이게 계속해서 정부가 돈만 풀어가지고는 국가 부채라던가 이게 또 우리 후대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와 같은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의원들도 상당 부분 또는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지금 현재 공화당 쪽에서 그 실업수당을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라이빌러티 프로텍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도 그게 남는 가장 큰 그 쟁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냐면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직접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예컨대 이거는 뭐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책들로 이렇게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나뉘는데, 적어도 직접 지원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남는 쟁점은 방금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런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이와 같은 그 민주당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수당의 연장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또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에 있어서의 양보도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이빌리티 프로텍션 문제는 또 민주당 쪽에서도 공화당만큼이나 의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실제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런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번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그 같은 당 내에서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고 모두를 다 통일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에 대해서도 결국은 마치 공화당에서 이 실업수당 연장을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강경파들이 있는 거고,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로 다독이면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텐데요. 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 이제 뭐 그 사람들은 각각 그런 방침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미 7월 말로 연방정부 실업수당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이걸 실업수당으로 그동안 근근히 생활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고, 자꾸 차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조금 많은 분들께서 좀 쉽지 않은 세월을 견뎌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 이제 1차 케어스 액트에서의 그 여러 조항들 중에 실업수당 600불이 만기가 됐고, 또 그 이빅션 모라토리엄 또한 만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과는 별개로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감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노력을 양당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지 않았었고요. 또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장에서도 특히 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직접 지원책, 그리고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빨리 이 두 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안들까지도 협상이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게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바라건대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적용되는 방식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차 그 실업수당 600불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실직 상태가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베네핏이 계산되고 지급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7월 말이 끝나고 그리고 8월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직까지 그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어떤 그 혜택은 확정된 게 없지만 이후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레트로액티브하게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빨리 좀 결과가 나와주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도 이 PPP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2차 PPP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15만 불 이하는 탕감시켜주겠다라는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PPP와 관련해서는 크게 쟁점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크게 봐서 세 가지일 텐데, 첫째는 1차 PPP의 지원이 이제 이번 주 말로 마감이 다가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대로 끝날 테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이 여전히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진이 되지 않고 남는 것들은 아마도 2차 PPP로 그게 얹어서 같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2차 PPP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수익이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50% 이상 줄어드는 그런 타격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그 큰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힐스 액트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들에 대한 도움이라는 면에서는 양당의 어떤 공감대라는 건 충분히 이루어져 왔고, 또 지난 PPP, 1차 PPP의 어떤 연장, 또 탕감 조건의 변경에 있어서의 어떤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 이번 그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어떤 걸림돌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중론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1차 PPP를 받았던 업체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이 300인 이하 이 자격을 만족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그에 맞게 1차에서는 이 탕감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여에 맞물려 있었던 데 비해 2차에서는 그와 같은 조건을 없애거나 아니면 상당히 완화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차에서도 어떤 업체들 중에는 사실 오너 비즈니스에서는 이 실제 페이롤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 큰 혜택을 못 받던 업체들도 2차에서는 또한 이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확정되는지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신 그 15만 불 이하에 대한 탕감은 어떤 법안의 그런 사안이라기보다는 그 SBA 차원에서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금 힐스 액트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 어떤 그 론 금액 기준으로 이 15만 불 이하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탕감을
사실은 뭐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식이니까 같이 다루어져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PPP가 제일 큰 관심 중에 하나일 테고, 그리고 이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에비션 이 퇴거 금지하는 프로텍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이 세입자들의 미납 이거 장난 아니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게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못 내는 그 수준도 엄청나게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그게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세입자들에 대해서 렌트비를 못 받았을 때 그 건물주 또는 뭐 호브너들 역시도 뭐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유로운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로 인해 캐시플로우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하고 재산세를 못 내게 되고, 그게 결국은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상황, 재정 상황에 대한 악화를 또 초래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연장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해결이 많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의 상황은 그 공화당의 힐스 액트에는 이와 같은 세입자 구제책에 대한 거는 뚜렷이 들어가진 않은 상황이고, 이제 히어로스 액트죠. 이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했었던 거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텐데, 어쩌면 그 이전 단계에서 지금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 뭐 실업수당이라던가 1200불 체크 이런 것들로 인해 조금 묻혀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뉴스에 공개되는 사항으로서는 많이 지금 뭐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한국에 가시는 동안에 여기서는 곳곳에서 시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렌트비 전부 다 면제해 달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시위도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 또 두고 봐야 되는, 여기서는 상당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여기서 뭔가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대선 앞두고 괜히 표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될 텐데,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커다란 그림 안에서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표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게 이제 백악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것이고, 또 민주당, 공화당 또 각각의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적어도 뭐 어제 오늘 분위기, 이게 지난주에 이 힐스 액트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해서 데일리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팅에 대한 결과를 어떤 양당의 대표, 그리고 또 백악관의 실무진들이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전까지는 주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답답한 교착 상태라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였다면, 이번 주 화요일, 뭐 오늘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월요일 화요일 때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거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앞서 말씀드린 그 미치 매커넬 상원 의원의 그 600불에 대한 어떤 서포팅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직접적인 협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뭐 실제로 없었어요. 보면 이게 백악관이 하나의 그 징검다리,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의 뭐 척 슈머, 뭐 낸시 펠로시 의장과 이런 미팅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별도로 이제 공화당에서는 의견을 내는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뭐 그 자체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잖아요. 서로 이제 뭐 삿바 싸움을 하고 뭐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게 반증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척 슈머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을 위해 직접 만나야 되는데 뭐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은 좀 더 개선됐다. 큰 고비가 하나는 최소한 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결국 이제 회기가 며칠 안 남은 상태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남은 사흘 동안 전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안 되면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뭐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어떤 기사를 봤을 때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뭐 첫째는 뭐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새로운 예상치는 아니지만 정리를 해보면 전체 패키지에 대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큰 틀에서 걸림돌들이 지금 넘어섰으니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번 주말이 오기 전에 전체적인 그 패키지에 대한 통과에 대한 패키지에 대한 동의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미 동의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타결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직접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이게 아마도 뭐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아마도 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는 결국 이게 한 번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큰 의사결정을 일부 결정하고 나중으로 또 나머지 것들은 휴회 이후에 미룬다라는 것이 뭐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테니, 이게 회기의 연장을 통해서라도 이 전체 패키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한 굉장히 뭐 리얼리스틱한 이유는, 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 말부터 휴회가 시작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은 언제라도 이게 표결이 이루어지면 다들 24시간 이내에 스탠바이 하면서 올 수 있도록 대기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나운스 한 상태거든요. 결국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회기에 이번 주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논의가 연장이 되면서 최종적인 타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정말 안 좋은 거죠. 뭐 완전히 아무것도 타결이 안 되고 다음 그 리세스 이후 9월 초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파기가 되는 건데, 뭐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없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원래 이 공화당의 의견이 나오기 전에, 힐스 액트가 나오기 전에 백악관의 이 문우신 재무장관은 우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7월 말이면은 이와 같은 스티뮬러스 패키지 자체가 다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게 언론에서도 공표를 했었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7월 말은 이미 지났고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까지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8월 안에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될 텐데, 뭐 연체하게 되면 그 8월도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백악관만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대선이 포함인데. 그렇죠. 그래서 8월 설마 그렇게까지 갈까라는 그런 글쎄요, 뭐 기대에 섞인 바람일 수도 있겠고, 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장이 공화당의 입장과 완전히 당연히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중간다리 역할을 또 하고 거기서 뭐 결정이 되겠죠. 뭐 8월까지 계속해서 논의가 연장이 되면서 8월을 넘긴다. 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 들어오시기 전이나 들어오시면서 바로 어떻게 좀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아무래도 지금 현재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지금은 안 드렸지만, 뭐 주식시장이라던가 이런 금융시장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랠리로 올라간 거에 대한 분석 기사를 봐도 이 맥커넬 의원이 화요일날 얘기했던 그런 부분, 그걸로 인해서 협상 타결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그게 시장에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이 개선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구제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주류의 어떤 공감대는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어떤 그 디테일한 면에서 협상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뭐 결정이 될 텐데 뭐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한 주도 또 여러 가지 소식이 계속 밀려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일 보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잘 정리해서 또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바라건대 이번 주말 뭐 오늘 이제 이 방송 이후에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1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뭐 가장 흡족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나오게 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렉션을 또 변호사님하고 또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때는 좀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